어린 시절 내 손에는 과거 회상. 이때 나가 글쓴이 실존 인물이고 을에 항상 탱자 한두 개가 쥐어져 있고는 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놀거리가 많지가 않으니까 이 탱자 그 열매를 가지고 많이 좀 놀았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 탱자 한두 개가 과거 회상 매개체. 탱자가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손에 쪼문딱쪼문딱 거린 거야. 쥐고 다니는 버릇이 있어. 내 손에서는 늘 탱자 냄새가 났었다. 늘 탱자 냄새가 났었대. 왜? 항상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가지고 다니는 버릇이 있어서. 이 탱자가 골프공보다는 조금 작은 크기인데 색깔은 초록색이고 겉표면이 되게 우둘투둘하게 돼 있어. 요철이 돼 있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굉장히 단단해. 이거 던져가지고 얼굴 맞으면 엄청 아파. 근데 그 정도로 단단한 건데 골프공 같아. 되게 단단한 건데 이게 물렁물렁해질 정도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다니는 거죠. 크고 노랗고, 자, 생김새 크고 노랗게 잘 익은 것은 먹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먹지도 못할 푸르스름한 탱자. 일 없이 따다가 아무데나 던져놓고는 했다. 이게 그 대학로 가다 보면은 나무 가로수 되게 많잖아. 대학로에 거기 이파리 너무 넓은 거 그게 다 탱자나무야. 플라타나 섞여 있는 거. 거기 여름 되면은 이제 거기 동그란 열매 그게 탱자야. 나 역시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다. 그렇게 따오다도 탱자가 남아돌 만큼 탱자 나무에 탱자 한 수천 개 수만 개 열립니다. 내가 살던 마을에는 집집마다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았다. 지금도 고향 하면 탱자의 시큼한 맛,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 오래 남아있던 탱자 냄새 같은 것이 떠올랐다.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심상 쓰이고 있잖아. 여기에서 뭐 소소하게 감각적 이미지 언급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심상을 통해서. 그리고 뾰족한 탱자 가시에 침을 발라 손바닥, 자, 가시 나왔네. 요 가시, 탱자 가시 되게 중요해, 탱자 가시. 코에 붙이고 놀던 생각이 난다. 가시를 붙인 손으로 악수하자고 해서 친구를 놀려주고 하던 우리가 우리 한창인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뭐 장난치고 뭐 천진난만했던 어린 시절이겠지. 별로 중요하진 않고. 천진난만했던 유년 시절. 이거 다 찍기듯이야.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가시야, 가시. 가시, 탱자 가시. 자그마한 소읍에서 작은 시골 동네에 자라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란 고작 그런 거. 놀거리가 많이 없으니까. 뭐 지금처럼 PC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 뭐 놀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탱자 가시에 찔리곤 하는 것이 예사였는데 왜? 탱자를 많이 갖고 놀았으니까. 한 번은 가시 박힌 자리가 성이 나서 염증이 생긴 거야. 손이 퉁퉁 부었던 적이 있었다. 자, 요거 한번 체크해주고 가시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 근데 요거 언제 생각한 거야? 유년 시절에 생각한 거야. 지금 글 쓸 때 글 쓰는 건 지금 성인이잖아. 이거 말고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왜 가시가 있는 걸까? 생각을 해보는 거지. 나는 생각했다. 왜 탱자나무에는 가시가 있는 것일까? 자, 요거를 통해서 요거를 떠올리게 된 거지. 성철. 이건 어렸을 때. 그리고 찔레꽃, 장미꽃, 아카시아, 점점점점, 열거법. 가시를 가진 꽃이나 나무들의 차례를 꼽아보았다. 그 가시들에는 아마 독이 들어있을 거라고 혼자 멋대로 단정해버리고는 했다.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뭐라 돼 있어? 가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제 요게 바뀐다라는 거야. 가시는 무조건 100% 나쁜 거야. 단정해버렸대. 가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자, 요거 유년 시절이야.
왜 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찔리면 아프고, 또 잘못하면 염증도 생길 수 염증이 성이 난다라는 거야. 얼마 후에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주셨다. 자, 아버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 이 작품에서. 전환점, 전환의 계기. 가시에 대해서 인식 전환의 계기. 자, 이것도 유년 시절이야. 가시에 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그런 나무들에 가시가 있는 거라고. 자,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그런 나무들에는 가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시는 그 존재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 가시의 효용.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체의 보호 목적. 근데 공격이 아니라 뭐야? 보호의 목적, 방어. 자기를 지키기 위한 거겠지. 다른 나무들은 가지 대신 냄새가 지독한 것도 있고 나뭇잎이 아주서 먹을 수 없거나 열매 독성 있는 것도 있고 모습이 아주 흉측하게 생긴 것도 있다. 생명체들의 자기 방어 수단. 자, 탱자나무니까 가시, 뭐 냄새, 뭐 외형, 그 다음에 뭐 쓴맛, 사포닌이겠지. 도라지나 뭐 삼 이런 거. 그 중에서 탱자는 가시라는 거지.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씩 주어져 있다. 탱자는 그 중에서 가시가 있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탱자꽃잎을 보다가 스스로의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야. 많이 언급되는 거야. 탱자나무 꽃잎을 봤는데 스스로의 가시에 찔린 흔적. 이때 스스로가 탱자꽃이야. 탱자 스스로. 사람 아니야. 탱자 스스로. 탱자꽃. 꽃이 탱자 가시에 찔린 거야. 바람에 흔들리다가 제 가시에 쓸렸으리라. 추측.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는 사실. 역설이지. 자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를 상책이 내는 그런 가시였다라는 거지. 여기서 가시의 양면성, 역설적 상황.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슬픔, 정서. 그걸 어른프하게 느낄 무렵 수업에서 내 유년은 끝나가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내 손에는 더 이상 둥글고 향긋한 탱자 열매가 들어있지 않게 되었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유년 시절 끝. 나이를 먹는 거지. 이제 초등학교에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수준 될 거야. 그 손에는 무거운 책가방과 영어 단어장이, 그 다음에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돌멩이. 때로는 술잔이 들려 있고는 했다. 친구나 애인의 따뜻한 손을 잡고 다니던 때도 없지는 않지만 그 후로 무거운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나 걸레 같은 것을 들고 있을 때가 더 많았다. 자, 그러면 이 글쓴이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A 시기하고 B 시기로 놓고 볼 수가 있겠지. A 시기의 손에서는 탱자, B 시기에서는 이제 성장을 한 거지. 뭐 책가방, 단어장, 그 다음에 돌멩이, 술잔, 애인손, 뭐 장바구니, 뭐 빨래,
뭐 행주 이런 거 있지. 아니, 근데 다른 건 다 이해되는데 돌멩이 몰라요? 그러니까 봐봐. 요거 순수했어. 순수했던 유년. 요거는 이제 중고생 시절 되겠지? 청소년. 요거 이제 대학 시절에 볼 수 있어. 시위, 민주화 운동. 이 사람들 총칼 들고 싸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보도블럭 깨가지고 돌멩이 던지고 하는 거야. 시위할 때. 나머지는 알겠지? 점차 나이 먹으면서 주로 내 손에서 다뤄지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 걸레. 남자 여자. 여자 아 그래? 아니에요? 내 친구 또 이거 많이 만지던데? 퐁퐁. 아니 요새는 남자들도 이거 많이 하거든. 저왜 떠봐요? 자, 요거 여성이다라는 거 우리 일반적으로 가자.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 내 친구한테 불쌍해 죽겠어.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쉬는 게 아니라 목소리 조그맣게 내면서 싱크대로 바로 간대. 가가지고 이제 설거지 한대. 퐁퐁나. 그리고 설거지 다 끝나면 쉬는 게 아니라 화장실 청소하고, 다 끝나면 또 쉬는 게 아니라 이제 분리수거. 그때 나와가지고 나랑 한 번 통화를 하는 거야. 이제 숨 좀 돌린다고. 그 시간이 8시, 9시. 그리고 밤에 몰래 나랑 카톡하고, 야, 지금 몰래 카톡 하는 거야. 언제 한번 만나자 이러고 하는 거지. 이게 결혼 생활인가 싶은 거지. 다 그렇진 않겠지. 그가 말았다. 자, 어른이 되면서 탱자나무와 멀어졌다. 생활의 짐을 한 번도 더 가벼운 적이 없었다. 생활의 짐. 뭐 여러 가지 되게 포괄적이야. 삶의 무게감, 뭐 대학생으로서 민주화 운동을 하려고 하는, 또 결혼했을 때 뭐 한 남자의 부인, 또 아이들의 엄마, 또 직장 생활했을 때는 그 직장인으로서의 삶의 무게감, 또 나도 또한 부모님이 있겠지.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자식 또는 며느리, 그러한 삶의 무게감과 힘겨운 일상들을 말하는 거야. 가벼운 적이 없었다. 그런 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내 속에 자라난 날카로운 가시들. 요 가시.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 요때 가시는 추상적인 가시겠지? 관념적인 가시. 세상에 또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찔리면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제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 한번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테두나무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뽑아내려고 움부르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든다는 것을 알게 된다. 피할 수 없는 저마다의 가시.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시는 어떻게 된다? 정답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 이 말이 뭐겠어? 그 시 구절 중에 그 말 있지.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뭐겠어? 내 인생 대부분이 가시로 가득하다. 힘든 삶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의인법 되고요. 의인법. 자, 여기 날개짐은 되게 중요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 요거. 크고 작은 가시란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 이를 부정하고 외면하기보다는 요거를 어떻게 해라?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고통을 슬기롭게 이겨내왔다. 되니? 자, 여기서 가시는
여기서 가시는 글쓴이에게 가시는 고난이나 어려움. 아까 아빠가 얘기했던 가시는 뭐였어? 자기를 지키는 수단이었지. 자기를 지키는 수단. 여기서 글쓴이에게 의미하는 가시는 고난하고 어려움. 피할 수 없어.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는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는 뭐야? 예외 없이 인간에게는 저마다 뭐가 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사람에게는 용모나 육체적인 장애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용모나 육체적인 장애 어떤 사람에는 가난한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가시가 되기도 하고 원하는 재능이 없다는 것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그 가시 때문에 오래도록 괴로워하고 삶을 혐오하게 되기도 한다. 자, 요거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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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뭐야? 고난이나 어려움.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오랫동안 괴로워하고 삶을 혐오하게 되기도 한다. 글쓴이도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겠지. 로트레크라는 화가는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육체적인 장애가 발생을 했네. 차를 다쳤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다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육체적인 장애. 이거는 로트레크의 가시가 되겠지. 고난이자 어려움. 한쪽 다리가 좀 짧았다거나 다리 때문에 비관한 그는 방탕한 생활 끝에 결국 불우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런 잘못에 그렸던 그림들은 아직까지 남아서 전해진다. 다리를 다쳤고 그 다음에 삶을 비관했고 방탕한 삶을 살았고 막 술 마시고 막 이랬나 보네. 마약하고 그 다음에 불우한 죽음 비관했겠지. 근데 인생을 보면은 이렇게 우울했어. 인생은.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사람이 남긴 작품 그림들은 그림이라고 할까? 그림 아직까지 남아서 전해진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요거랑 연결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인간의 유한성도 볼 수 있고 그는 내 한쪽 다리가 짧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장애가 없었다면은 화가로서 가치 있는 작품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나의 장애가 곧 훌륭한 그림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거 한자성은 뭐랑 연결될 수 있겠어? 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되게 좋은 거였네 결국엔. 전화위복. 부정적 상황의 긍정적 승화.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켰다라는 거지. 그림으로써.
그에게 가시는 바로 남들보다 약간 짧은 한쪽 다리였던 것이다. 로트레크의 그림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고통받아온 것이 오히려 존재를 들어올리는 힘이 되곤 하는 것을 겪고 난다. 자, 같은 맥락 또 나오나 보네.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것이 오히려 그 존재를 들어올리는 힘이 되곤 하는 것을 겪고 난다. 이것도 전화위복의 예가 되겠지. 자, 가시. 이때 가시는 계속 고난하고 어려움이야. 가시가 삶의 자양분이 되거나 또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경우들이겠지. 지금 첫 번째 나온 게 로트레크 나왔고, 뭐 글쓴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니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가시 자체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지. 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의 가시라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수용하는 자세 플러스 지혜롭게 이겨내는 자세.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우선은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지혜롭게 이겨내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 그거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을 얼마나 쉽게 마셔버렸을 것인가. 이때 그것이 가시가 되겠지.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얼마나 웃자라 버렸을 것인가.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얼마나 웃자라 버렸을 것인가. 여기서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 요거를 가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가시를 봐야 돼. 가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거. 인생의 소중함, 고통의 깊이. 웃자라 버린다라는 것은 자만, 오만. 실제로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있는 것이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잠깐만. 여보세요? 예? 예? 마라 청춘이요? 아닌데요? 자, 다음에 실제로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은 뭐가 없었어? 지금까지? 가시. 가시가 없었어. 가시가 없는 삶.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고 경우를 찾아보게 된다. 왜? 웃자라 배웠기 때문에. 삶의 깊이를 모르고 삶의 인생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 그 날카로운 가시야말로 그를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는 이 가시가 있고 없고 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가시가 없었던 사람은 오만, 자만, 경솔. 근데 가시가 있는 사람들은 겸손.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거지. 그래서 날카로운 가시야말로 그 사람을 겸허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일 수도 있다. 이때 선물이라는 것도 긍정적인 표현이겠지. 가시에 대한 긍정적 표현. 그리고 뽑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할 존재인지도 모른다. 역설적 표현. 왜 그런 거야? 우리를 겸허하게. 그렇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니까. 요거 인생을 성장하게 만드니까. 고통을 다스리면서 성장할 수가 있고 인생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겸허해지고 성숙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번호 매겨주면 되겠지. 이게 가시가 필요한 이유야. 고통을 다스리면서 성장할 수 있고 인생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겸손해지고 성숙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5번. 질문. 근데 그럼 이 글쓴이는 인식의 변화가 된 거지? 있다고 볼수 있는 됐다고 볼 수 있지. 그냥 말하지 않게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아파 나 힘들었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이 삶의 큰 자양분이 된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가시 박힌 상처가 벽에 올라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날 나는 고향의 생전한 물살을 떠올리고 난다. 괴로울 때, 힘들 때, 힘든 순간이겠지. 가시 박힌 상처가 벽에 올라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날 나의 한계나 약점 때문에 괴로울 때 나는 고향의 생전한 물살을 떠올리고 난다. 자, 요렇게 힘들 때 요거를 떠올리는 계기가 된대. 둥근 탱자 손에 쥐고 다니던 그때, 탱자 가시로 장난치던 그때, 내 삶에 이런 가시에 도달하려고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그때. 유년 시절엔 현재의 가시가 있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어. 그 평온했던 유년의 울타리가 탱자함으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 내게는 어떤 전원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마치 운명처럼 느낀다는 거지. 누구나 가시를 가지고 살아볼 수밖에 없음을 전해준 듯한 느낌이 전해진다. 운명과도 같다라는 거지. 내게 열매와 꽃이 가시를 처음으로 가르쳐준 나무. 열매와 꽃과 가시를 처음으로 가르쳐준 나무. 그게 탱자나무겠지. 열매, 꽃, 가시를 처음으로 알려준 탱자나무. 내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동시에 보여준 나무. 자, 여기서 내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 그 다음에 지켜야 할 것. 뭐 잃어버려야 할 것은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가시를 부정하는 태도. 그러니까 나의 삶의 고난을 외면하고 비관하는 태도들을 말하겠지. 단순히 고난을 외면하거나 비관하는 삶. 지켜야 할 것을 동시에 한다. 이 고난을 수용.
또 지혜롭게 극복. 나와 함께 좁은 나이테를 늘려가고 있을 탱자나무. 눈앞에 그 푸른 탱자나무를 떠올리고 있으면 부어오른 마음도 조금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위로가 된다라는 거지. 고통의 위로, 고난의 위로. 자, 여기서 탱자나무하고 나를 동일시하고 있어. 동반성장하면서 플러스 나에게 깨달음을 준다. 언젠가 탱자나무 물타를 다시 지나게 되면 아마도 나는 그 사이에 더 굵어진 가시들을 조심조심 얼어붙여서 몰아 중얼거릴 것이다. 그러고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탱자 하나를 슬금에 따서 주머니에 넣고는 그 푸른 울타리를 총총히 떠날 것이다. 만일 가시들 사이에서 키워낸 그 향기로운 열매를 내게도 허락해 준다면, 자, 거기 향기로운 열매. 자, 열매하고 가시하고 구분해 줘야 돼. 향기로운 열매, 탱자 열매, 고통을 받아들고 견딘 결과 얻은 진실. 가시를 수용하고 나서 얻은 결실. 되겠죠? 질문. 되니? 됐어? 규린이 빠진 거 없었지 너? 결석한 적 없었지? 자, 여기까지 질문. 되니? 다음 주에 5단원 마무리 합시다. 그 다음 경은이 남고 그 다음에 수연이하고 현진이는 보충 일정 잡고 가자. 잠깐만. 이거까지 이거 이것만 이렇게 세개 안 넣었어. 그세 개랑 지금 지금 커피향이랑 사람을 현진아 너 금요일날 저기 우수연이 너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 안 된다 그랬지? 독서에 대한 커피랑 사람 남았어요. 독서 1-1 커피하고 사람. 그지? 세 개만 그러면 수연이도 조심하고 피라 조심하고 저기 숙제 보낼 테니까는 풀어. 그 다음에 5시 반. 조심하고. 슬리퍼 사러 가야 되는데 ABC가 나요. 알겠어. 브라야, 너 가고 싶대. 하나도 모르겠는데. 수연아 너 토요일에 몇 시 된다고? 저 오전에 학원 갔다가 오후는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된다고? 현지야 토요일날 몇 시간 된다고? 저 오후 한 1시부터 6시 전까지 돼요. 1시부터 6시 1시부터 토요일날 네. 금요일날은? 근데 금요일 제 학원 한번 시간 다시 봐요. 다시 봐야 돼? 네. 평일날 일찍 끝나는 날이 언제니? 수요일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러면 저기 언제까지 답을 줄 수 있어? 내일 오늘 오늘 중으로 줄래? 네. 그러면 되면은 이번 주 금요일이야. 네. 내일이 되겠지, 그치? 그럼 우선은 메모를 해놓을게. 만약에 되면은 몇 시가 가능한 거니? 그러면은 학교 끝나고부터 한 7시 정도까지요? 그게 몇 시지? 여기 도착하는 시간이 몇 시지? 여기 도착하면 4시 반쯤. 4시 반 정도. 그럼 요거 되는지 안 되는지 이따가 알려주고.
안 되면 다른 날 잡을게. 우선은 내일 4시 반. 오늘 얘기해주고. 그럼 현진이 가면 되고. 내일 와서 그걸 할 거야. 일단은 하고 커피하고 이런 거. 그거 할 거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저기 수연이가 토요일 날 6시부터 된다 그랬나? 응,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러면 이거 안 걸리니까 6시 반에서 6시 반에서 8시 6시 반에서 8시 만약에 그 전에도 부를 수 있으면은 미리 얘기할게. 집에 있을 거니 아니면 스테카페에 있는 거니? 아, 근처에 지하실에 있는 거. 괜찮아. 아 그러면은 내가 좀 땡길 수 있으면 땡겨도 되겠네. 오전 빼고 그치? 자 조심하시고 수현이는 자료 그냥 없이 그냥 오늘 받은 거 그냥 그대로 갖고 오면 돼. 아 그냥 필기구만 갖고 와도 돼. 필기구만 조심하고 수현이하고 현지는 가도 돼. 조심하라. 그 다음에 편하시고 저 결제. 결제? 상대가 할부로 조심하 현진아. 너 이거 줄. 이건 아니 이거 줄. 조심하고 우주 풀 거 없어? 다 풀었어? 잠깐만. 내가 생각해줄게. 우리 컨디션. 약간 이러니? 약간 이랬다는 좀. 오늘 어려운 거 좀 줄게. 이거 주제로 눈빛을 그려. 글씨 나쁘지 않아. 왜냐면 이건 약간 생각해. 근데 너는 색깔 진짜 제 총수를 바꿔. 근데 네가 써서 글씨 나 이거 없어. 너 토파즈 3회분 받았냐? 토파즈? 토파즈로 적혀있는 거 안 받았지? 안 받았지? 그래요. 아, 9시 반까지. 응. 4번, 5번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이거 4번이야? 5번? 버스 축구부 이거는 아마도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이거 자연 건조만 아니구나. 인공 건조하는 드라이잉 그러면은 다 그것도 사고 있는 거야. 나도 이거 질문.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나도 이거 그치 쌉싸버니. 아니 내가 솔직히 다 맞았어야 했는데 모르겠어. 나도 동그라미 이거 잠깐 할게. 화장만 못했어. 이게 옛날 문제죠. 1번부터 10번까지. 이거 치고. 응? 16번의 해설인데. 어? 여기. 뭐 철이. 4번은 납득이 되는 거야? 그러면 3번이 왜 적절하지 않은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디귿이 어디 부분이니? 많은 점이 없네. 그냥 뭔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왜 틀렸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맞네, 맞는데 이 부분 때문에라도. 이건 신분에 의한 의무와 필요가 아니라 그 계급에 대한 구속이 느슨해지면서 아마도 틀리게 했다면 그것에 그러니까 개인이 중시되는 낭만적 사랑의 실체이다. 이게 결과물인데 디귿 자체는 이거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이거 자체는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미에서 틀렸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 어떤 해설지에도 뭐라 됐을까? 그래서 그런다고 하니? 그러니까 디귿은 관념을 드러낸 것이고 어. 여기서 말하는 낭만적 실체는 그 17세기 이후에 등장한.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앞에 게 맞기는 맞는데 얘가 이거 자체다라가 아니라 이 디귿이 요거 사회에 영향을 주었다. 요거의 뿌리가 된다. 이제 요런 의미에서 틀렸다고 말하는 거 아니 같아요. 근데 로망을 낭만적 사랑이라 해놓고서 낭만적 사랑의 실체라고 하는 게 왜 틀릴까? 그냥 그거 쌤한테 물어볼까요? 선생님한테? 이거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이 문제 출제 16번 문제 출제자는 뭐만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 뒤에 개인적인 거를 연결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개인이 중심된 낭만적 사랑의 실체이다. 여기 이거를 연결을 안 시키는 것 같거든. 근데 이것도 보면은 너무 어거지성으로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요거는 좀 이렇게 나왔을 때 선택지에서 최대한 1%라도 아닌 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지 않을까. 네. 또. 아 이걸 물어봤던 거야? 카톡으로? 아 미안하다 진짜. 놓쳤어. 아침에서 일본 독자가 소설 어떻게 여기는지 언급이 안 돼 나왔는데 그 정도는 좀 힘들어.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근데 4번이 너무 반갑구나. 그래도 잘 썼어. 등한시 하기도 한다? 등한시 하기도 한다. 이런 독자도 있고 저런 독자도 있는데 어떤 독자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 딱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이런 독자가 있다. 어떤 독자는 이런 사람도 있다. 근데 그냥 선택 활자화된 얘기라고 하고 소설이라고 굳이 이렇게 언급을 안 해서 틀렸다고. 아니 그건 아니야. 왜냐면은 적등을 넣는 사람들이 지금 표시하는 그걸로 저기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저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소설로 규정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어거지네. 그러니까요. 이렇게는 안 내지 않을까 참은 의학에서는. 또 저도 있어. 또. 주제 통합적 읽기 적절하지 않으면 찾는데 4번이 왜 적절하냐? 네. 그렇지 않은 부분은 쓸수 있다. 이게 약간 걸려. 그러니까는 그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수용하고 이런 뜻으로 가야 됩니다. 가볍게.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 취사 선택이란 말 있잖아. 네. 취사 선택할 때 취가 선택하고 사가 버린다 이런 거거든.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건 내 걸로 만든다. 그게 취한다. 선택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네. 동영상 할 건데.